사무총장. 마이크는 김기미 대표 잡고 계세요. 마이크 좀. 사무총장 앞으로 나와. 앞으로. 여기 유튜브 찍으러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사무총장 앞으로 나와. 마이크 주고. 지금 9명 됐습니다.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오늘 그 앞자리에 선택받은 9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밖에서 기도를 하고 김목사님 찬양 인도하세요. 그거 나올 때는. 최정원님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글씨는 막 청년상대가 지금 이거 월급보다 똑같은데요. 있어? 이는 거는 뭐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 이럴 때 찬송가를 안 틀었나? 찬송가 800장. 이제 현수막을 잡아주세요. 현수막 좀 잘 챙겨주시고 가운데 서시면 현수막 잡아야 돼. 비 와서. 거기다 남자분들 현수막 좀 잡아주세요. 네. 좋아. 할렐루야. 걷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여기서 남자 어르신 조금 이쪽으로 오고 가운데서 현수막 잡으세요. 됐습니다. 예, 거기도 와요. 예. 박종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아기들과 싸우지 약박순 형제여 기도합니다. 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선시하리라. 그랬고 이거 한국사하고 김 목사님 합심 기도한 다음에 대표 기도해 주세요. 김 목사님 마이크 잡으세요. 문제아니요 우리
악한 날 이제 운동하고 너무 어려워서 살아가지고 어제 다 됐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우산 접으세요. 비라도 세상에 주 앞서가시니 싸워서 생명거를 올릴 때까지 말씀으로서 힘써 나가세 말씀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그들의 싸워서 생명거를 올릴 때까지 주님 빠지고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내 받은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들 것임이 세 자기들의 관심을 아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빨갱이들이 대한민국 70년 동안 점령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는 이게 척결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의 빨갱이들 다 대기하고 돌아서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다 척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부정선거 지금 밝히지 않는 대법원 4.15 부정선거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신이 저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김용모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종들의 기도와 오늘 집회 4.15 부정선거 밝히라. 6.28 저희원부사전 투표 용기 원본인 28을 밝히라는 이 기자회견으로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바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집회들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높여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요 기독교 꿈을 가지고 세운 대한민국, 세계 어딜 가도 살아선 대한민국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저 공산주의하는 저들의 정권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산주의를 향합니다. 청와대가 온통 붉은 불의를 내세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안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종교가 백성들이 대국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하며 간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길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바라선 대한민국,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공산주의 시대에서 말할 수 없는 민족심에 저 눈물을 흘리며 살고가는 저 수만 명의 범죄자들의 간절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힘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세우셨사오니 전적으로 주께서 이혼의 주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송국에서 온통 대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의 사회를 위해서, 자유를 회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연코 대백성들의 간과기를 예면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병 안에 비록 동시에 우리가 모였지만은 이 자리가 이스마의 눈물의 광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하사 속히 응답하사 하나님 아버지 땅에 모든 공산주의가 다 아버지 소멸되게 하시고 정말 자유 꽃이 되어서
세계 만개의 자유민주를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는 어떻습니까? NCK, WCJ, WA가 장악해서 지금 교회가 4분 5일 관광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저희 종들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밖으로는 나라의 위기, 안으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 위기, 가정으로는 또 동성령의 포괄금접이 통관이 있음에 있어서 이렇게 안팎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국가가 이렇게 망가져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감각을 응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승인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동참하는 사람 제백성들 종들의 간절히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한 제안하는 이승인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그가 명령이 전까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상상과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며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며 우리 가족들이 가족들은 모든 정치개인도 교육 사회 참관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며 우리 한국교회가 되며 우리 가정들으로 축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준비합니다. 살아계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산을 우리를 벗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우니까 까오리는 했습니다. 우위 벗으세요. 우위. 해가 떴습니다. 자, 우위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벗으세요. 빨리. 그리고 간격을 좀 맞춰주시고, 예. 차장대 좀 앞으로. 비가 안 오니까. 자, 조금 앞으로 더 나오세요. 됐습니다. 네, 됐어요. 자, 여러분 서 계신 우전방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권에서 멸공통일하다는 현수막 좌측에 대한민국 국기가 있습니다. 국민이 합니다. 전방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국기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 4절을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
약한 소녀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넓은 동물 통일을 위해서 당시 공장 기도하겠습니다. 1동 공영. 지금부터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대한당 전라북도당 대표 되시는 김진희 대표가 U28 대검 실시하나 기자회견 발표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부정선거 소송인단 한성현 대표님이 발표하시고, 그럼 대한당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이 복권돼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유권을 합창하고 모신 분들 자유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대표님 마이크 잡아주세요. 네, 발표하세요.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구울 대검표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더 크게 하세요. 안 들려. 아니, 자꾸 하면 돼요, 자꾸. 아니, 무선이 더 낫다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권력은 선거를 통해 형성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권력을 형성하는 핵심인 선거제도가 심각한 문제점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입법하는 국회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 장비 도입을 하면서 장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구로 견제하는 기관이 없어 공명선거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들이 공정하게 선거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행위를 일삼으며 국민들을 포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판결하는 사법부는 선거 행정의 총책임자로 전국 선관위원장들을 판사로 임명해 놓아 선거 관리한 사람이 선거 부정을 판결해야 하는 구조로 권력 분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선거 시스템은 조선시대 왕조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갖추어 있지 못하므로 지난 수십 년간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시비가 끊이지 않고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마찰이 지속되므로 국력이 낭비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최악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로 인한 선거 소송이 137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백일화에 드러나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 소송이 1년 넘게 미루다가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가 진행되고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금일 대한당 주최로 기자회견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검표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검표 방식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전 투표지는 국민들이 찍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전 투표지 재검표 시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를 통해 생성된 사전 투표 용지 이미지 파일은 원본이어야 하며 사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하여 원본 파일로 확정된 것만 재검표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복사본을 제출하였을 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만 재검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면 선거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어 범죄 행위며 수사 대상입니다. 세 번째, 사전 투표지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는 사전 투표 용지를 발급한 일련 번호가 1번부터 45,605번까지 출력되어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선거 무효 소송을 밝힌다면 1번부터 45,605번까지 QR코드를 찍어보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중 몇 장만 뽑아서 하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대법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대법관들이 지식은 많지만 양심은 옳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양심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대한당은 대법원의 재검표 담당 대법관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상식과 기본에 충실하여 디지털 저장 매체가 증거로 인정되는 원본을 사용하며 양심에 근거하여 옳은 방식의 재검표가 되어 4.15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바라고 차후의 선거소송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 줄 것을 대법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대한당 대표 이석인, 대한당 전북도당 창준이, 공동대표 김진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은 부정선거 조성인단 한성현 대표께서 4.15 선거 밝히라 주제로 대기업문 낭독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박수 소개받은 이정호 후보입니다. 방송국입니다. 무선 마이크 사용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동여 후보입니다. 멘토가 끄입니다. 가까이 와야 돼. 멀리 가니까 소리가 안 들려. 작년 21대 4.15 선거는 완전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적나라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선거소송에 접수된 건수는 139건입니다. 그 중에 한 건만 선거무효 소송을 하고 나머지는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
180일 이내에 선거 재판을 반드시 종료하게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얼굴 두껍게 그 재판을 아무 저식도 없이 1년 이상 재판을 거부하고 그나마 한 건 재판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이 아니고 그야말로 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부정선거가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선거재판의 양형기준인 허위 판결을 경정하는 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허위 판결을 바르게 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16대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대법원 대법관들이 허위 판결을 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리니까 그 허위 판결이 양형기준이 되어 모든 선거재판에 적용되어 대한민국에는 자동으로 전부 다 선거 관련 소송이 허위 판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면서 재판하라고 압력을 가하니까 재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법관들 270명이 그대로 목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연인은 법관 2,000명이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 멍청한 법관은 부정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법관 수준이 완전 개판 수준 이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이면서 주권자라면 가만히 있는 자들은 스스로 오해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 진실을 전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국회 검찰 눈치를 보면서 끝까지 선거를 거부하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선거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임기가 끝나면 즉각 각하시킵니다. 이것은 대부분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치주의를 막무가내 무너뜨린 헌법 파괴 집단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장 김명수는 헌법 파괴 집단의 왕초입니다. 그 왕초를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니고 노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며 투쟁하는 분들은 그릇때도 깨어났습니다. 비록 살기는 어렵지만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번영시키냐 고민하면서 나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길 가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러한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들으라. 지금 너희들이 범죄 행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다 알면 너희들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오직 형무소에서 평생을 뉘우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 빨리 139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라. 얘기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다. 그럼에도 재판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국민 앞에서 무수한 수모를 당하면서 세상을 마감할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선거무효 소송의 한 사항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묻히고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산조직은 그에 평행되게 선거법 규정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사용하고 임의로 결정해서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증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거무효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또 나오면 더욱 더
선거무효, 완전한 선거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단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4.15 총선은 보궐선거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자체가 선거무효 사유가 되어 선거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와 전자개표기는 또 사용하려면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 이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칙조차 제정하지 않고 막무가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법은 따로 있고 멋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년 의료원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해킹 및 조작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오류를 하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 등에 의한 선거는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여군 선관위만 전산 조직의 전자개표기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개표는 그야말로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넣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선거법에는 구체적으로 막대기 표인 바코드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볼 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기표한 투표용지에 반드시 1년번호를 넣으라 했습니다. 왜 1년번호를 넣으라 했습니까? 표 바꿔치기, 통 바꿔치기, 그리고 릴레이 투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용지 1년번호를 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년번호를 관리번호로 사용하고 진정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용지는 1년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표한 것인지 그 출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거 규정을 그대로 위반했기 때문에 완전한 무효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사전투표를 하러 가면은 신분증을 스캔 파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캔 파일한 사전투표 파일을 임기중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선거일날 선거 종료와 동시에 폐기하게 했습니다. 일반 투표는 그 선거인 명부를 임기중까지 보관을 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선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폐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는 완벽한 부정선거였다. 사전투표 관련 발급기와 신분증 확인 스캔, 대기 등 완전한 선거무효였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개표 참관 불능 상태. 개표 참관 불능 상태는 이미 저질러 왔습니다. 보통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개표장에 들어가면 개표 반수가 20개입니다. 그러면 참관인이 20명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별로 6명 이내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곳에서 6곳을 14곳이 참관인 없이 개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선거무효입니다. 그 다음 작년 선거일 이틀 전에 국민을 상대로 아동수당 30만 내지 40만 원을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그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건품 수술을 한 정부 수립 이후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이 건품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장과 대통령은 즉각 행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국가기관이 건품 수수한 행위를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무효 사유가
10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을 제기하면은 사실은 결과는 뻔하게 선거무효입니다. 선거무효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십니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정당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권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새로 탄생한 정권에서 적폐청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김명수는 들어라. 너희는 적폐 대상이다. 네,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적폐 대상을 면하려면 즉시 국민들에게 재판 거부에 대한 사죄를 하고 한 달 이내에 선거무효 소송 139건을 다 종료를 해라. 아니면은 병합심리에서 한 건으로 종료를 하라. 김명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처절한 결과를 볼 것이다. 김명수한테 고한다. 김명수 듣고 있는가? 이상 그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구호를 제청하면 맨 마지막 단어를 3번 연이어 구호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시 재판 거부한 소송 138건을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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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전원 폐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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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보다 체질이 더 나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먼저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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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선거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이제 사무총장 김한나 박근혜 대통령 복권에 대해서 한 5분간 발표해.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오자매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및 불법 재판에 대한 대통령 복권의 타당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조작이었습니다. JT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거짓 증거물로 조작 선동을 하고 왜곡 보도로 촛불 난동을 이끌어냈습니다. 탄핵의 어떤 부분도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을 어겨 졸속 의결한 탄핵이므로 무효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복권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는 헌법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 불수초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란의 죄는 오히려 무죄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을 뒤집어 씌우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촛불 집회. 그러면 외환의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 언론은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불법을 밀어붙여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다면 언론은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했습니까?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가 국가를 운영하는 실세라는 가짜 뉴스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는 이 가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서원 씨가 평소 태블릿 PC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편집하고 정부 문건을 검토한다고 JTBC는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최순실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식의 가짜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면서 이 소설은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없었으며 태블릿이 최서원 씨 것이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JTBC를 비롯한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대규모 촛불 시위를 이끌어냈습니다. 국회와 검찰, 헌법재판소도 태블릿 PC 보도를 국정농단의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에 대한 국가수 포렌식은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투옥된 한참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최서원 씨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야 대선 기간에 태블릿을 사용한 사람도 김한수라는 것이 입증되어 최서원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과 김한수가 최서원이 사용자라고 위증했던 것이 명백해졌고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언론이 만들어낸 사기 프레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12가지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법치주의 위반, 헌법 제12조 1항이 위배되었습니다.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 만들었습니다. 탄핵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여타의 재단에 대해서 이런 탄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을 통해 최서원이 사익을 취하도록 도와줬다고 하나 최서원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하여 최서원의 개인 구자로 들어간 재단의 자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위반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신천지든 통일교든 그런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런데 어떤 하나를 뒤집어 씌워서 그것을 마치 범죄한 것이냐 그렇게 5, 60회를 걸쳐 도배하듯 전달했습니다. 제11조 성적 차별 금지 위반, 제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이 미용실에 가든 뭐를 하든 그것은 대통령의 인간적인 자유 아닙니까? 그것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매도하는 데 쓰였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에 국가 기밀 누설했다는 주장도 그 증거가 하나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인수하여 소유장의 동의 없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라 김한수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닙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서해 회리호 사건 시에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비밀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데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나 탄핵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인이 하는 이유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여소 야대가 될 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할 것입니까? 대통령 해임은 여론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 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했으므로 그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우리 헌법 111조에는 구인의 재판관으로 헌법 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 8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인이 헌법 문제를 재판했습니다.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재판은 9인 전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는데 어느 국민에게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본인들도 따르지 않을 법인데 왜 입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과 국회의원들은 언론과 언론에 선동된 국민들을 방패 삼아 불법으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직되어야 하면 헌법 제84조와 같이 박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배신 국회의원들, 동물 국회의 불법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불법 재판으로, 언론의 선동으로, 법치 파괴로, 노조의 데모로, 증거 불충분한 특검으로, 직권 남용으로, 뇌물 등으로 조작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직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무죄 석방되어야 하고 대통령으로 복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는 하늘 하나님과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 조작하여 파면 구속한 사람들 스스로 이의 진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양심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진노와 사신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갇힌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박 대통령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올해로 분단이 된 지 만 70년이 찼습니다. 우리 대한당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하는 것을 도와 함께 드러난 이 악의 세력, 국회, 사법, 행정, 언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한 종북 세력, 간첩들, 배신자들, 이 악의 세력을 다 척결하고 쓸어낼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 의로운 자들과 참 정의를 찾는 자들과 함께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2021년 6월 12일 대한당 대변인 김한나.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2주 후면은 만 70년이 찬 6월 25일 북계군 괴뢰도당이 남친한 날 6.25가 옵니다. 6.25 노래 합창하고 자유 발언하고 폐하겠습니다. 이제랴 어찌 우리를 다시 이제랴 어찌 우리 나를 교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알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소개물이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같이 서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이제랴 어찌 우리 나를 우리의 역도들을 내또도 오랑캐를 힘을 빌어 하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보소.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해 값진 피에 원한을 풀으리. 원한을 부르리 이제야 갚으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 쫓기는 적의 무리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원수의 하나같이 서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우리나라 정의는 이기는 것, 정의는 이기고야 마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기는 적의 무리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원수의 하나같이 서서 물지마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별에 할렐루야. 멸공 복음통일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공명총 우리 회장님 오셨나요? 자, 회장님 우리 김철련 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명총 상임대표 김철령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온 나라가 정말 기국에 아주 참사를 겪고 있죠. 무엇으로 했느냐? 선거라는 걸 이용해서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말겋게 물을 들였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사실상 오래전에 시작한 2002년도부터 시작한 이 부정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6월 28일 재검표를 실질적인 재검표를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이거는 인천시 연수을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검표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마리코파 개표소 카운티 그 카운티에서 24일 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에는 우리 지금 방금 노래 불렀던 6.25 기념일 되겠죠. 그날 발표가 나는데 지금 현재 법관들 지금 현재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들은 어떻게 보면 다리 뻗고 못 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마도 세계사에서 처음 저렇게 포렌식 검사를 다 통해서 과학 수사죠. 포렌식. 근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재검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결과가 6월 24일 날 그 결과에 어떻게 났냐에 따라서 지금 법관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 사안 증거가 바로 1억 8천만 원씩이나 받아 처먹고 1억 8천만 원입니다. 미국은 안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8천만 원씩이나 받아 처먹고 실질적인 포렌식 검사를 하지 않고 랜덤 샘플링 100매씩 다 걷어가지고 그 100매씩만 조사한다는 겁니다. 46,000표를 일률적으로 사전투표만 조사를 해도 명명백백히 드러날 일을 포렌식 검사는 고사하고 100매씩 걷어서 검토한다. 여기부터 저 사람들이 잔머리 굴린 그런 결과가 우리들한테 보여지고 있죠. 의도가 적당히 넘어가는 명분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기적처럼 다가오는 미국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의 결론이 정말 75만 표가 전부 가짜다. 240만 표 중에서 75만 표가 전부 가짜다. 이것이 다 드러나서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참모습이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대한민국의 법관들도 그 눈치를 보고 벌벌 떨면서 이제사 제대로 또 재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그게 이번 6월 28일 날의 재검토의 참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법관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야말로 재검표다운 재검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찬스 그것이 바로 6월 28일 그날의 재검표가 아니겠는가 온 국민이 뜨거운 관심과 함께 거기에 달려갈 이유이기도 합니다. 6월 28일 날 연수 의뢰 재검표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느냐 아니면 저들의 죄악상을 적당히 뒤덮는 명분으로 삼아서 넘어가는 것이냐 그것도 1억 8천씩이나 받아 처먹고 이런 몰상식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넘어간다. 앞에 많은 부정선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정선거 전국적인 선거마다 부정선거 심지어 뭐 6.13 지방선거니 뭐 대통령 5구 대선 그건 헌법에도 있습니다. 아주 공직선거법에 아주 명명백백히 보궐선거라고 돼 있습니다.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진짜 투표지 6시부터 8시까지로 늘리는 것은 보궐선거에 한해서 늘린다. 이런 아주 그냥 명명백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8시까지 해서 보궐선거를 해놓고는 대통령 임기는 지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빨갱이들 멋대로 이 정말 악마들의 장난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현재 6.28 정말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 간곡히 그리고 온몸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또 자유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자유발언 하실 분. 또 새로 오신 자유발언할까요? 네. 여보세요. 짧게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매일매일 퇴근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판사들이 서초동에 있는 판사들이 6월 28일 날 인천지법으로 출장을 가서 재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애국자들이 여기서 그 판사들을 압박하고 난리를 쳐야지 그날 당일 28일 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들지만 오늘도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출근 시간 8시 반부터 9시 반, 퇴근 시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나오셔서 한 번씩만 참석하더라도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지방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새벽에 출발해서 8시 반까지 올라오신다 하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때 월차를 내서라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대한당 서울시당 지금 사무처장 되시는 뒷가도사 마이크 잡아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4분 안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대한당입니다. 이들이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6.25가 피와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를 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반공을 국시로 국가 모든 이념을 삼아서 나아왔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연속으로 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대표입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디 가나 태극기도 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표시가 태극기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어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로 해외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앞입니다. 대법원장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퇴하라고 해도 사퇴도 안 씁니다.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조차 않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와서 대법원에 와서 자기 집 앞마당에 와서 대문 앞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보고 싶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적폐청산을 하십시오. 당신의 그 모습부터 적폐청산을 하십시오. 그 이름부터 대법원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답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권입니다. 청와대 복권이 되어야 이 나라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더 나은 활기와 더 나은 발전으로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권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네. 지금 70년 분단조국 하에서 북한 공산당 간첩들 이 프락기들은요 육군, 해군, 공군 비행기로 바다로 육지로 그냥 집 안방 들라듯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이 빨갱이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손을 잡고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이신 여러분과 애국지사들, 대한민국 국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법관들, 검찰들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망에 이를 것이니 회개하고 이번 6.28 재검표의 진실을 밝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 정벌에서 세계를 다스릴 그러한 나라로 70년 분단조국 해놓은 겁니다. 6월 25일, 8월 15일 전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고 하나님께서 청와대로 복권시킬 것을 분명히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년 3월 대선은 불법 대선이요. 지금 문제는 가짜 대통령인 것입니다. 아짜!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나 햇빛이 쨍쨍 띄는 여름 날씨에도 이렇게 참가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백의종군한 이수신 유관순처럼 헌신하신 여러분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조국 창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건가 조국 창가 그거 합창하고 폐회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영광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만년 역사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찬란하다 우리나라 백합 농라 운흥을 이루어 영광 태극기 날리며 사랑을 불러 마유되어 비비기가 광의 아름다운 나의 조국 흘러내고 올라와 나의 광이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 태극기 날리며 벅차게 우리 불러 자유전 나의 조국 이 길을 내리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멸공 복음통일하고 사회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모인 애국 동지위의 사명위에 하시는 사업위에 대한민국에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박수로 환영하고